5강의 1번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crisis, 위기라는 단어고 컴마 두 개로 삽입구문, 대문자 단어이긴 한데 알아는 두면 좋아. 여기 있는 recession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후퇴, 퇴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대문자로 나와 있는 Great Recession은 2000년대 초반에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의 대공황이라는 단어입니다. Great Recession은 잘 모르니까 우리 꼬맹이들이 IMF 알고 있으시죠? 네, 그거랑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위기들은 IMF 이런 거 떠올리면 사실 너무 크고 한 번 더 너무 압도적이야. 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너가 그 다음에 중딩 수거 요거 필요한데 투투 중딩 때 배우고 고딩 때 잘 안 써가지고 은근히 뜻을 많이 까먹는 거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 좋아.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comprehend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일개 개인이 경제학자 정도가 아니면은 경제 대공황이나 IMF 이런 현상이 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수거가 하나 나왔네. much less라는 표현은 뭐뭐는커녕 이런 뜻이야.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로. 자, 컨트롤 합치면은 뭐는커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통제는커녕 통제까지도 안 간다는 얘기야. 뭐조차 할 수 없다고? 그렇지.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해가 1단계고 통제가 2단계니까 통제는커녕 1단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자, 이 글쓴이가 아마 총 3번 다 나오는 걸로 아는데 여기 쌤이 다 좀 알려줄게. 이렇게 ilk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더 kind라는 단어,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있네. 여기 있는 sort라는 단어 전부 다 종류라는 뜻의 단어야. 자, 이런 종류의 위기들 2번 문장, 이런 종류의 위기들은 정확하게 일단은 더 카인드라고 해서 이런 종류이다 라고 끝냈어. 이런 종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서 대수로 설명하는 게 영어지. 앞에는 대충 던져놓고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야. 자, 어떤 종류의 위기냐면은 당신이란 사람을 너무 손쉽게 engulf, 좀 어려운 동사인데 압도하거나 먹어치워 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위기입니다. 개인 사업자들, 개인들 엄청나게 많이 망해버린다는 얘기지. 자, 어떤 것들로 우리를 압도해 버릴 수 있냐면 굉장히 파괴적이거나 파멸적인 그런 리액션, 행동들로 우리를 압도해 버릴 수 있대.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냥 파멸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대수로 한 번 더 꾸며주긴 합니다. 그런 파멸적인 행동이라는 게 누구냐면 우리의 ability, 능력을 interfere with, 해버리는 행동이야. 그렇죠. 방해를 해버리는 거야. 자, 능력 나왔으면 여기 뒤에 투부정사는 100% 이렇게 무슨 사용법? 그렇지, 형용사.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 그거를 아예 방해해버리는 파멸적인 행동으로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종류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여기 있는 댐 누구 지칭합니까? 대명사의 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렇지. 그러면은 요 친구는 이제 수동으로 바꿔서 극복이 되어야 되는 친구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 문장에서 극복이 되어야 될 대상을 찾아보니까 화살표로 만들었나? 만들었네. 크라이시스를 지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약간 회복 능력, resilient라고 하는 재생 능력이 있는데 인간이 그 정도를 그걸 다 없애버릴 정도의 큰 위기가 이제 이런 종류의 위기란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너무 과대한, 너무 엄청난 위기에 우리가 focusing on, 너무 이런 위기에만 집중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동명사로 주어. Great Recession이야, IMF야, 이렇게 그런 이슈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동사 굉장히 어려운 거 썼네. 발음도 조금 어렵습니다. exacerbate라고 해서 악화시키다 라는 표현. exacerbate. 너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나의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육체적인 리액션, 반응들을 전부 다 exacerbate 뭐 할 수 있다라고 악화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대생략으로 내가 경험할지도 모르는 그런 작용들을 너무 악화시켜. 자, 그러면 이제 글의 주제가 나오는 4번 문장. 이런 종류의 crisis, 위기에서는 당신의 베스트한 기회, 당신의 베스트한 attitude는 어떤 것이 제일 좋냐면은 is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이건 100% 명사야. 명사적 용법. 그래서 보어로 쓰기 위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거 100%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미안.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라는 be2 용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 여기서는 그러면 명사적 용법으로 보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가능성이나 태도는 그런 측면들을 identify, 뭐 하는 것이다. 확인하거나 식별을 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야. 그리고 이제 또 뒤에서 aspect를 꾸며주는 게, 이게 뒤에서 꾸미는 게 영어라고 했잖아. 어떤 측면들을 딱딱딱 찾아내는 거야? 만약에 이 지문을 5강의 1번이지 빈칸 추론으로 바꾼다면 중간고사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핵심되는 빈칸의 표현이 되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전치사 within 요거. 나의 어떤 통제력이라는 범위의 밖에 있는 측면들이야? 안에 있는 측면들이야?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개인이 해결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자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면 그러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도 당신이 큰 위기들을 into가 나왔으니까 훨씬 더 작으면서도 요거 먼저 보고 갈까? 단어의 뜻이 뭐야? 어떤 문제라고 할까? 좋아. 관리가 가능한 그런 문제점들로 breakdown,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됐지? 자, toward which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개념으로는 항상 전치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치사에다가 which를 더하면 무슨 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배웠어요. 이렇게 관계 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배웠지, 그치? 근데 전치사 toward를 사용해서 수능에서 나온 적은 잘 없었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네. 자, 어쨌거나 toward which니까 이 친구는 관계 부사격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어떻게 남아있을 겁니까? 완전하게 남아있어야 되지. 좋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은 좀 쉽게 남아있으니까 뒷문장이 어떻게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좋아. 완전하게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리고 toward라고 하는 게 전치사 to랑 똑같이 어디로 이렇게 방향성을 지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to which건 from which건 on which건 이렇게 전치사 which는 이런 전치사의 뉘앙스를 해석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집어넣지 말고 전부 다 해석은 뭐로만 하면 돼? 이렇게 는으로만 하면 돼. toward which도 뭐 in which도 at which도 전부 다 는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신이 너의 에너지를 direct,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는으로 해야지. 그런 문제들로 전부 다 우리가 분해가 가능하지. 내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아 넣을까라고 딱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명시를 할 수 있고 문제가 크지가 않은 거니까 솔루션까지 해서 해결책 또한 찾을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명령문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Great Recession으로 한번 돌아가 보래.
도우 문장이니까 희경이가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는 진짜 해석을 안 하셔야 됩니다. 수능의 스킬은, 정시의 스킬은 진짜 도우 문장이나 while 문장은 빼는 게 훨씬 시간의 절약에도 정답을 맞추는 데도 좋습니다. 도우나 아니면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문장인 글쓴이의 스탠스와 무조건 무슨 말이 되는 걸 언급해 줍니까? 이렇게 반대말이 되는 걸 언급해 주기 때문에 요 문장만 해석을 하는 거지 요딴 문장은 빼는 게 시간 절약에 더 좋아. 자, 한번 그래도 우리는 해석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 당신이란 사람이 그 정도의 큰 경제적 문제나 경제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있다요? 없다요? 없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게 주제가 되겠네. 그렇게 주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접속사가 누가 붙은 거야? 도우가 붙은 거지, 그치? 자, 그렇게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자, 그래도 당신은 이런 경제적 대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리비짓해서 다시 방문을 하거나 조금 독해를 하면 재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를 재구성할 수 있냐면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투자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분배,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and 짝짓기로 여기 있는 to, revisit과 짝짓기를 해서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내가 해놨던 투자들을 한번 쫙 투자 목록들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 그리고 나면 이제 훨씬 더 다양한 그런 분산 투자를 하도록 choose,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좀 뜻이 많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의미하는 게 다르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포트폴리오란 뜻은 아마도 이 건축이나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그런 분야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 작품들 그런 거 쫙 모아가지고 면접 같은 거 보러 갈 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의 업적들의 모음집 그런 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했던 것도 나의 어떤 작품의 목록과 똑같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에서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자 목록들을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쌤이 좀 너네들 학생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기 지문에서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라는 개념으로 써놨습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위험성이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많이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가 끝인가? 더 있나? 여기 문장이 끝이지. 뒤에 더 없지. 자, 그러면 5강의 1번 요것도 선지가 한글이어서 내용만 알면 전혀 고민은 안 되겠네. 선지를 풀 때 정답은 5번 되셔야 됩니다.